하지만은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이 많아서 절대 탄핵감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증명은 누가 해주느냐? 문재인이라는 자가 해주고 있어요. 문재인. 여러분, 문재인 당신은 아니야. 문재인 당신은 아니야. 당신 아니야.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예고편 알죠? 영화 예고편. 영화 예고편을 보면은 저걸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결정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 국가 안보를 흔들고 한일 관계를 흔들어서 한미일 동맹 관계를 균열로 몰고 가고 국법을 무시하는, 이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하는 행동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고편 재밌습니까? 예고편 재밌습니까? 예고편이 재미있으면은 본 영화를 보세요.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라 이 말입니다. 예고편이 재미가 없으면은 영화를 안 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예고편은 실패했다. 흥행 실패다. 여러분, 항상 집회를 끝내면서 우리 같이 부르짖는 구호를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김정은은 나쁜 놈! 김정은은 나쁜 놈! 편드는 놈은 더 나쁜 놈! 편드는 놈은 더 나쁜 놈! 여러분, 편드는 놈이 누군지 아시죠? 그 안에 언론도 있습니다. 언론.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의도적이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김정은을 편드는 자 중에는 검찰도 있고 정당도 있습니다. 바보들입니다. 바보. 그 다음에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서경석 목사의 정신대로 매우 위기에 처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위기, 경제위기, 국방위기가 합친 삼각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선박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삼각파도에 걸리면 여지없이 침몰한다. 대한민국이 혹시 삼각파도에 걸린 것은 아니지. 대한민국이 혹시 3년 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이 저희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 사회에 재앙이 닥쳐 올라올 때 반드시 전조 증상을 나타내게 합니다. 인간의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간에 멸망을 할 때는 어떤 전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전조 증상을 보고 사람들이 깨우쳐서 나라가 망하겠다.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게 노력해야 되겠다 해서 노력을 잘하면 나라를 살려주고, 나라를 망치게 하겠다는 전조를 보여주는데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보통 어느 나라든지 간에 나라가 망하려면은 한 5가지 정도의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상은 정치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치가 되지 아니하고 집권자를 위한 정치, 정치인을 위한 정치, 정상배를 위한 정치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못 살게 됩니다. 정치인들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 5년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은 매우 축소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절반씩 동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재산은
장차관을 비롯한 고급 공무원들의 재산은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타락한 정치 정상배는 어떤 것이냐? 자기 나라의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적국의 허락을 받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라를 뒤엎자고 혁명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혁명투쟁에 반성도 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타락한 정치가 타락한 정치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정치입니다. 정치가 타락하면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민심이 이반하게 된 것입니다. 민심이 이반되면 밀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밀란이 매주 토요일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밀란은 물론 그들의 반체제 세력의 음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밀란의 배경에는 최순실 사건과 같이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작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은 반체제 세력이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음모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밀란이 자주 일어나자 대한민국이 망할까봐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 자리에 저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여러분보다 더 많은 숫자를 모아가지고 촛불 집회하는 저들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측면 중 대한민국의 어두운 측면만 냅다 드립하면서 대한민국을 더 전복하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촛불을 들고 매주 주말마다 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다 본 여러 선생님들께서, 애국 시민들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밝은 면을 높이 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나선 태극기의 병사들이며 태극기의 의용병들이며 태극기의 정의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밝은 부대이기 때문에, 저들은 어두운 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사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사탄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서면 저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힘을 내기 위해서 한번 함성을 질러봅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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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판국인데, 이 나라의 언론 재벌들이 발행하는 신문들이 저 촛불 집회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적인 이익에 침해가 있다 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악감정 때문에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촛불 집회를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맞불 집회라고, 또 보수 세력의 집회라고, 수국 골도의 집회라고 아주 격렬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대해서 경고를 날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저의 말을 따라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는 반성하라! 동아일보는 반성하라! 동아일보 반성하라! 동아일보 반성하라! 동아일보 반성하라! 동아일보 반성하라! 조선일보 반성하라! 조선일보 반성하라! 조선일보 반성하라! 조선일보 반성하라! 조선일보 반성하라! 조선일보 반성하라! 중앙일보 폐간하라! 중앙일보 폐간하라! 중앙일보 폐간하라! 중앙일보 폐간하라! 중앙일보 폐간하라! 중앙일보 폐간하라!
나라가 망하려고 올 것 같으면 보이는 세 번째 전조는 국가기관들이 고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열중시의 자세로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서 눈깔만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권이 유지될 것인가? 다른 정권이 들어설 것인가? 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 간의 경쟁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세력 대 반대한민국 세력이 다투는 데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공무원들은 어찌된 반성인지 반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이 다투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고 서로 팔짱을 끼고 눈깔만 또 왔다 갔다 굴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법원, 국정원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국민이 준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어서 펜시어 자세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에게 경고를 날립시다. 자, 대한민국 공무원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대한민국 공무원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대한민국 공무원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나라가 망하려고 올 것 같으면 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의 네 번째 증상은 어떤 것이냐? 법과 질서가 문란해진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력해지고 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세를 펴게 되는 것이 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법과 질서를 위반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매 주말마다 촛불을 켜들고 모여들어서 난리 법석을 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여러분이 모였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아직 숫자에 있어서 중과 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저 어둠의 세력들을 짓누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조갑재 선생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태극기는 촛불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극기를 든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가짜 주권자인 저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번 외칩시다. 가짜 주권자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가짜 주권자들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가짜 주권자들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라가 망하려고 올 것 같으면 나타나는 다섯 번째 증상은 경제위기와 국방위기가 심각해지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국방위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심각해진 그 원인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민주노총에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에서 한 20% 내든 인구들만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직장에다가 연봉 1억에 고소득에다가 이런 것을 누릴 대로 누리면서 입만 벌리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못돼먹은 소리를 하면서 과하게 큰 투쟁을 하는 바람에 이 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방위기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쏘려고 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방어하려는 핵무기 방어 장치를 설치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종북 세력의 조작 때문에 장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는 날 몰살될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나라가 망해지지 않으려면 이상과 같은 5가지 징후를 보고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정치 개혁을 하고 경제 활성화를 하고 국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민주노총을 해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종북 세력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운동 목표, 투쟁 목표를 다짐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저희 선창에 따라 복장을 해주면서 고함을 한번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민노총 때문에 국민이 못 살겠다. 민노총은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종북 세력 때문에 국민이 몰살당하게 생겼다. 종북 세력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제 말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환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